꽃뱀 사기 무고한 상황이라면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로 일상을 공유하며 소통하고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각종 만남 앱을 통해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만남 앱을 통해 소통하다가 현실 공간에서 만나 연인 또는 부부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익명성을 기본적인 속성으로 갖는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금품을 노리는 꽃뱀 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꽃뱀 사기는 상대방에게 이성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한 다음 해당 대상을 속이거나 협박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연인이나 예비 배우자를 가장하여 직접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킨 다음 생활이 어렵다는 등의 거짓 사실로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받아가는 등의 수법을 자주 사용했는데요. 최근에는 성관계를 가진 다음 상대방을 성범죄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허위 신고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악질적인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꽃뱀 사기는 현실과 정보통신망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상에서 이성을 만나게 되었을 때라 하는데요. 익명성으로 인해 서로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의 신분을 조작하기 쉽고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성년자가 자신을 성인으로 가장하여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는데요. 사진이나 말투 등은 충분히 성인을 가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남 앱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서 대화를 통해 자신이 찾던 이상적인 성인 여성으로 생각하고 만남을 가졌다 꽃뱀 사기에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 혐의로 협박을 당하여 금품을 갈취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만남을 가지는 수준이 아닌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법적으로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은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한 판단 능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철저한 사회적 보호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에 대하여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협박 등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추행을 저지르는 경우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가 부과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성행위가 이루어져 유사 강간죄 이상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이는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바로 실형이 부과된다고 하였는데요. 미수범도 처벌의 대상이며 재범에 해당한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 더욱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거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에게 성 매수 행위를 시키기 위해 회유하거나 권유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고 성매수 관련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그것만으로도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하였죠. 특히 상대방의 연령이 단순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닌 16세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매우 무거운 처벌이 부과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하고 만남을 가졌다. 해당 혐의로 협박을 당하고 금품을 갈취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인 경우에도 성범죄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성관계를 가진 다음 강압적인 성행위가 있었다며 협박하거나 허위 신고하고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성범죄는 단순히 무거운 형벌에 그치지 않고 아동 청소년 복지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나 최대 10년의 신상 공개 등의 불이익이 보안 처분으로 내려질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빌미로 삼아 지속적인 협박과 갈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 꽃뱀 사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고하게 상대방이 신고한 상황이라면 즉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였습니다. 당장 혐의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합의를 이루는 경우도 많지만 이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차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지르지 않은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섣불리 합의를 이루지 않고 자신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물을 수집해야 한다고 하였죠.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역이나 통화 기록 및 전화 녹취록, 블랙박스, 폐쇄회로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인 성범죄는 그 특성상 당시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는 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여 반론의 요지로 삼고 꽃뱀 사기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다수의 승소 경력을 가진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어 어려운 상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